뜨문뜨문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눈을 한번 떴는데 그냥 되게 어두웠어요. 거리감도 없고 아예. 난 분명히 가깝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손으로 딱 해보면 뭐 되게 멀고. 그렇게 어둠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그런 보통의 날들이었습니다. 28살이 되던 그 해, 더 이상 보통이 아닌 삶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거, 눈이 보이면 하고 싶은 것들. 나 야구 보러 갈 수 있겠다 이러면서. 야구장에 가면 신이 난다고 그래서 자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참 오랜만입니다. 응원 부르면서 야구 좋아하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려놓은 것도 재밌어요. 이전에 알던 것이지만 모든 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진짜 친구 같은 딸이지. 진짜 친구 같은데. 엄마 걱정 안 하게 해주니. 진짜 공부도 잘하고. 참 고맙고.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이 아이. 몇 대 몇이야? 아까 지금 이래더니. 익숙했던 일상들은 이제 눈이 아닌 소리로 봅니다. 아까 쳤는데 받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걸 잡았다. 이거 됐죠? 그렇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진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벌써 3개월째 내내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이는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변제하시고 잠깐 알바하려고 들어간 거였는데 운이 나쁘게 이렇게 사고를 당했거든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운이 나빴다고 달래보지만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지난해 겨울 2달 사이 20대 청년 5명이 메탄올 독성물질에 중독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휴대전화용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20대 직원 4명이 또 다른 주변 업체에서도 20대 직원 1명이 메틸알코올 흡입으로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사실이 문제는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메탄올 피해 사례 제보 받습니다. 메탄올 때문에 실명한 노동자가 생겨서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메탄올 피해 사례 제보받고 있어요. 사용된 액체는 눈을 멀게 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메탄올이라는 것도 위험하다는 사실도 사고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곳에 진이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 갔습니다. 그냥 일단 사람을 모집해놓고 이제 뭐 여기서 기계를 돌려보고 좀 어수선했어요, 되게.
새로 출시된 휴대전화의 물량이 쏟아져 공장 기계는 밤낮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쉴 새 없이 분사되는 액체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거 기계를 놓고 하면 문을 닫고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거 언제 다 하냐면서 막 뭐 닫지 말고 하라고. 일하는 동안 별다른 주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목장갑 하나만을 낀 채로 하루 12시간씩 성실히 일했습니다. 액체에 목장갑이 푹 젖어 그냥 맨손으로 일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업무도 쉬워서 쉽게 쉬워서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것이 메탄올이라는 것도 위험하다는 사실도 사고 이후에 알았습니다. 잠시 일할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곳에 간 지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업단지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 안산역에는 매일 아침 공장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통근 버스들로 북적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공장이 빽빽히 들어선 일터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낯선 이들. 어때요? 자신의 모습이? 예. 만족해요? 예, 아니, 만족하진 않는. 그렇게 이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제가 3학년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하려고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학비도 학비지만 이제 학교 다니려면 어쨌든 이제 생활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걸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일용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일용직으로 쓰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20살 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난세씨 내일은 출근하세요. 난세씨 내일은 출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매일매일 이렇게 출석을 들었던. 그러니까 그 회사가 뭐 간당간당하다는 이유로 좀 사람을 쉽게 뽑았다가 다시 퇴근시켰다가 막 이랬거든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회용품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냥 하나의 자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재가 안 들어왔으니까 뭐 일을 못해 뭐 약간 이런 수준의 그 메탄올 사건이 있었던 게 이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고 이러니까 문제는 내가 메탄올을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느냐조차를 몰라요. 원래는 직업 교육이나 뭐 그런 뭐라고 해요? 안전교육 같은 거가 이제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걸 안 하고. 산재는 생각도 안 해요. 그쪽에 있는 그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산재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반장님이나 이런 관리자한테 말하면은 되게 예민해요. 민감해하고 거기에 대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다치면은 이제 너만 손해다. 다치면 이제 너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 너의 자리를 채울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뭐 이런 현장에 뭐 누구나 그렇게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저 공장을 찾았을 뿐 보통의 여느 청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지어졌습니다.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아빠는 진이가 있는 병원에 왔습니다. 네. 아직도 딸에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와서 누굴 탓하겠습니까? 딴 거 생각 안 할랍니다. 딴 걸 생각하면 혹시나 우리가 빨리 안 나갈까 싶었어요. 딸을 만나러 가는 아빠는 오늘도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이, 보자. 아빠 한번 쳐다봐라. 이쁘네. 너인데 이쁘게 보려고? 근데 뭐. 부모님은 애써 밝은 모습으로 딸을 마주합니다. 보고 싶더라. 어? 사실대로 이야기해봐라. 그럼 영영 안 오는 거. 담배 피고 오실라? 그래. 아, 그러면. 건강이 해롭다. 아, 아빠 건강 걱정하나. 고맙다 그랬어. 아까 동영상 잘 봤다.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보냈네. 어? 몸으로 빼앗다. 몸을 떼었나. 고맙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선물. 진이가 보내온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됐다. 참 살가운 딸이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에도 진이는 속 한 번 썩이지 않는 그런 예쁜 아이였습니다. 엄마 좀 해줄래? 목에. 엄마 좀 해봐. 그럼 목에 엄마 좀 해봐. 사고 후유증은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요새 근육에 힘이 없고 감각이 없다는 딸의 상태를 눈치채지 않게 살핍니다. 작은 것 하나도 딸이 상처받을까 신경이 쓰입니다. 됐다. 이거만 해도 충분하다. 왜 갑자기 웃다가 그래 인상이 슬픈 인상. 그 생각하니까 슬프나? 그때 생각하니까 슬프나? 이제는 괜찮다. 괜찮다 싶다가도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지는 딸의 얼굴. 이럴 때마다 아빠는 덜컥 겁부터 납니다. 아빠랑 쇼핑 갈까? 눈 보이면 뭐 옷 사러 가자 우리 쇼핑. 익숙한 세상을 하루아침에 볼 수 없다는 것.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딸의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만을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집에 또 있는데. 집에 있어요. 아빠야 거. 오, 빠이. 매일 2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집과 병원을 오가는 부모님은 딸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섭니다. 부모님이 떠나자 적막감과 어둠만이 가득한 병실. 가장 느리고 더디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